소설 맨발의 마라토너. 제구부 첫사랑과 두 개의 갈림길. 경상북도 마라톤 1위의 기록. 경주고등학교 육상부 에이스가 된 관수는 더 이상 앙상한 소년이 아니었다. 밥을 배불리 먹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은 마르긴 했지만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졌고 극한의 고통을 인내하는 정신력은 육상부 모두가 인정하는 무기가 되었다. 현석도 더 이상 관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못했고 육상부 내에서 관수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관수는 경상북도 민체전 마라톤에 출전했다. 이 대회는 관수에게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큰 무대였다. 42.195km 풀코스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은 체력 부족을 안고 있는 관수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도전이었다. 경기는 치열했다. 중반까지도 선두 그룹은 현석을 포함한 3명이었다. 관수는 이 악물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30km 지점. 현석이 페이스를 올리며 선두로 치고 나갔다. 모두 현석의 승리를 예상하는 순간 관수의 가족을 향한 인내심이 폭발했다. 관수는 주머니 속 편지를 움켜쥐고 굶주림을 잊기 위해 달렸던 시골길의 기억을 소환했다. 고통은 환희가 되었다. 관수는 마지막 OKM 구간에서 극적으로 현석을 역전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경상북도 마라톤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경주고등학교 육상부 마라톤 종목에서 최초의 1위 기록이었다. 관수는 지역 육상계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우뚝 섰다. 대학 대신 실업팀으로.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관수는 대학 진학과 실업팀 입단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받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등록금 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당장 돈을 벌어 중풍에 걸린 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의 학비를 대야 했다. 관수는 마라톤을 통해 번 돈이 현금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관수는 최만식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업팀 입단 의사를 밝혔다. 선생님은 관수의 결정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의 책임감을 이해하고 명문 실업팀에 그를 추천했다. 20살 첫 직장과 하숙집 막내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수는 경주에서 멀지 않은 대구의 한 기업 실업팀에 입단하여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라톤으로 다져진 잘생기고 반듯한 외모와 고운 필체 덕분에 직장 내 많은 여성들의 흠모를 받았다. 관수는 훈련 본부 근처에 방을 구해야 했고 민호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자 정 많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하숙집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막내딸 은태가 있었다. 은태는 관수보다 2살 어린 여고생이었다. 은태는 훈련으로 지친 관수를 보면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관수가 먹고 남긴 밥그릇까지 깨끗하게 치워주었다. 관수는 은태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에서 고독했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는 없었던 평범한 행복의 조각을 발견했다. 은태 역시 묵묵하고 책임감 강한 관수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용히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관수는 고된 훈련이 끝난 후 은태가 기다리는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시작된 갈등.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실업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수는 팀 내에서 함께 훈련하는 동료 선수와도 좋은 감정을 두고 만나게 되었다. 동료 선수는 관수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훈련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존재였다. 하숙집의 은태는 따뜻한 안식처와 순수한 사랑을 상징했고 팀 동료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와 열정을 상징했다. 관수는 20살 처음으로 찾아온 연애 감정 앞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게 사랑은 사치였지만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통제되지 않았다. 제10부 새로운 출발 은태와의 영원한 약속. 사랑의 결실. 관수는 전국체전의 좌절과 육체의 이상 징후 속에서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팀 동료에게 나는 너와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지금은 가족을 위해 달리기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미안함과 함께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하숙집의 막내딸 은태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은태야, 나 가진 것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겠나? 은태는 이미 관수의 묵묵한 책임감과 고독한 투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 고된 훈련 후 관수와 은태는 대구 시내의 조용한 길을 손잡고 걸었고 단돈 1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소박한 데이트를 이어갔다. 관수에게 이 시간은 시골길에서 별을 보며 다졌던 희망처럼 지친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태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 관수와 은태는 모두의 축복 속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관수가 마라톤으로 얻은 몇 푼의 돈과 최만식 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다. 앙상하게 마르기만 했던 관수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다. 군복과 브라보콘의 추억. 결혼 후 행복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수에게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제 막 얻은 가족과의 이별은 관수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관수는 눈물을 삼키며 입대했고 은퇴는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경주. 친정으로 돌아가 관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두 사람에게는 긴 그리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관수는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 은퇴에게 보냈고 은퇴는 정성껏 답장을 써보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약각 걱정, 동생들의 안부 그리고 관수의 훈련 성적을 묻는 내용이 가득했다. 관수는 편지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간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군 복무 중 은퇴가 아이를 안고 머나먼 강원도 부대로 면회를 왔다. 관수는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고 두 사람은 면회소. 매점에서 당시 귀했던 브라보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짧은 데이트를 즐겼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단맛은 그들의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추억의 맛이 되었다. 마라토너에서 사업가로. 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관수는 은퇴와 뜨겁게 재회했다. 곧이어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관수는 다시 실업팀에 복귀하여 이전의 에이스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이미 군대에서 공백기가 생겼고 잦은 부상과 함께 다리 통증과 이상 징후소변 거품 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늘어났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의 약값과 부모님의 생활을 돕는 경제적 부담은 마라톤 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관수는 결심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달리기를 멈추기로. 관수는 아쉽지만 실업팀을 그만두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건축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도소 매상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며 악착같이 기술과 사업 수완을 익혔다. 마라톤으로 다져진 강한 정신력과 책임감은 건축 일을 배우는 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관수는 사랑하는 아내 은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낯선 도시 대전으로 향했다. 그는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장을 처음으로 열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해 달리기를 멈춘 관수는 이제 가족을 위해 사업가라는 새로운 길을 달리게 된 것이다. 제10부 끝. 맨발의 마라토너. 제11부 삼원 부속과 물속의 비극. 번영의 시작, 가족의 확장. 대전으로 이주한 관수는 삼원 부속이라는 이름의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장을 열었다. 삼원이라는 이름에는 새 아이들과 새 식구 관수, 은퇴, 자녀가 함께 원을 이루며 잘 살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관수는 마라토너 시절 다진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깨끗한 필체로 거래처에 신뢰를 쌓아갔다.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관수는 건강했고 은퇴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다. 이 행복 속에 세 번째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관수네 가족은 5식구가 되었다. 관수는 고된 노동 중에도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고 가난의 굴레를 마침내 끊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오토바이 국도 질주 병실에서의 회상. 몇십 년 후 관수는 낯익은 천장이 보이는 병실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영화처럼 재생되었다. 그때는 참 아찔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없었다. 명절 관수네 가족 5은 고향 영천의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 한 대에 몸을 실었다. 관수는 앞에 맏딸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 은퇴는 관수와 자기 사이에 아들을 끼고 앉았으며 갓난아기인 막내딸은 등에 업고 있었다. 5 식구가 좁은 오토바이에 매달려 대전에서 영천까지 덜컹거리는 국도를 달려가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이동수단이었고 가난을 이기고 가족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번영의 상징이었다. 관수는 그때의 흙먼지와 은퇴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위험하고 아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행복이었다. 번영의 상징과 예고된 슬픔.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오토바이는 폰이 자동차로 바뀌었고 다시 짐을 싣고 가족 나들이를 갈 수 있는 빨간 봉고차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관수는 가족들이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장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물속의 비극.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답니다. 관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지만 얼마 전부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에 다니시며 재활을 하고 계셨다. 사건은 읍내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아버지를 친구들이 목욕탕 온탕 물속에 장난삼아 잠시 넣어보았다고 했다. 목욕탕에서 벌어진 흔한 장난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중풍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무엇보다 비명이나 살려달라는 외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친구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버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셨지만 입이 돌아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비극을 불렀다. 친구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가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마라토너의 길을 포기하고 성공을 향해 달리던 관수에게 아버지는 가장 비극적이고 억울한 방식으로 마지막 이별을 고한 것이다. 관수는 큰 시리에 빠졌다. 가난 때문에 병들었고 말 못하는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제11부 끝.